국회 과방위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넘어서 방통위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겠다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 속기록, 회의록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앞에서 잠깐 기자회견을 가진 채로 들어가서 지금 비공개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 추가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43분입니다. 방통위 그 현장 검증은 끝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보면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 오는 9일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이진숙 위원장 비롯해서 28명이 채택이 됐거든요. 굉장히 속견속결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신상 건강상 이유로. 그렇죠. 이번을 핑계로. 아마 다음번에 완전 저는 사실은 아직 세모 같아요. 본인이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또 더 나올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계속 거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아주 속전속결로 80 몇 명의 후보를 그냥 뭐 OX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얘기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 나는 게 그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라고 하나요? 뭐 기획조정관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그 이준석 의원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두 명이서 어떻게 하냐. 그때 9명을 올려서 서로 줄 세우기로 해서 뽑고 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투표만 했다. 그랬더니 본인이 미스코리아 심사도 여러 번 하고 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봤던 심사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된다. 시간도 그렇고요. 아마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답을 딱 얻어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어떤 딴 데서 나온 명단 오더를 갖고 그냥 오케이 했다고 하면 이거는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된다. 그 절차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금까지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데 결국은 사무처 직원들이 끝까지 거짓말이나 모른 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전말이 드러나지 않을까.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두 명이서 OX 한 것 같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2시간 몇 시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말 자체가 안 되죠. 80명을. 난 좀 답답한 게 좀 그러면 한 6, 7시간이라도 좀 하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 2시간 80명 갖고 2시간 했다는 그 논란을 누가 봐도 그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국민 여론이나 또는 자기들 최소한 이런 어떤 이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염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염치가 있고 야 그럼 우리가 한 6, 7시간이라도 하자. 하는 척이라도.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이미 확정돼 있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만 안에서 그래도 시간이라도 때우면서 하는 척이라도 하고 뭐 1라운드에서 한 절반 거르고 2라운드에서 한 20명으로 추리고 그리고 20명 갖고 우리가 진짜 그때 가서 둘이 OX를 해서 8명으로 하더라도 뭐 6, 7명으로 추렸다든지 그렇게 추렸다고 하면 말이야 뭐 우리가 보기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 보여주기라도 자기들 명분이라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대통령부터 이 공공기관의 장들까지 일관되는 게 염치 없이 하는 거예요. 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꺼려해야 되는데 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치라도 보면서 우리가 이 외국 사람들이 표현 못하는 한국인만 갖고 있는 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를 보면 야 우리가 그래도 이거 2시간 만에 하면 말라니까 오늘 중간에 밥도 먹고 시켜서 먹든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밤새 했다 이렇게라도 뭐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배짱이 있는 건지 뭘 정말 그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그 되는 과정도 사실 그렇고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 목표는 딱 하나 같아요. 그 도장 찍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명단이 나오면 도장 찍고 또 그리고 시청자 재단 이사장 해주고 코바코 해주고 그거 하러 지금 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문제는 법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도 사실은 따지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게 2명이 결정해서 문제된다고 예. 하는데 그 과정조차 문제된다면 저는 이게 뭐 지금 탄핵도 올라가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 위법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위법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장 검증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서 불법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기사 제목은 떴고요. 노컷뉴스 2시 58분자 기사고요. 야당 의원들이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없죠. 방통위 이건 지가- 입장에서는 비공개 사안이고 말도 안 돼요. 직무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맞섰다고 없을 것 같아요.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라면 대충이라도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런 회의 같은 거 할 때 저는 군대랑 비교하면 좀 그런데 제가 네네. 군에 법무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간혹 사단장이나 이제 지휘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고 지시에 내렸는데 대충 합시다라는 그런 인사 관련된 계통의 장교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법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시는 지신 거고 가정을 해야 된다고 예. 용지를 만들어 줍니다. 어. 그게 뭐 약간 위법성도 저희도 네네. 있다고 제공한 건 있지만 뭐 지휘관의 어떤 막 사령관 뜻이 똑같다면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위법한 거예요. 예. 그냥 둘이 앉아서 그냥 나왔던 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심입니까? 예. 네.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9명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러니까요. 명단 제출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했을 일이고 것 같아, 근데.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장교 출신인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은 개떡같이 해도 보고는 찰떡같이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저 우스갯소리로 진급 못하면 일은 찰떡같이 해도 보고를 개떡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제가 한심해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라도 절차와 형식이라도 그럴듯하게 서류상으로라도 문제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그거 왜 되는데 안 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2시간 하고 끝냈다고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답변하고 그걸 당당하게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정말 염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냥 무대보다, 저돌적으로 무대보다. 네. 아, 달려간다. 그리고 놀라워요. 모자른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걸 어떻게 절차적으로라도 우리가 깔끔하게 해야 뒷말 없게 뒤탈 없게 일한다 이런 그렇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도 없는 겁니다. 안에. 화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제가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명단을 갖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OX 했잖아요. 예. 무효입니다. 무효다.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예. 무효다. 그거는 시인을 했잖아요. 그 사무총장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예. 각자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9명을 뽑고 9명을 내서 공통된 사람 교집합을 오케이. 보고 그리고 공통되지 않은 사람은 의견 일치될 때까지 그 계속 해서- 투표만 그래서 했다. 그게 2시간 걸렸다 이런 건데 내가 보기엔 글쎄요 그거 그날 불려 나가면 예. 그런 답이 나올 거라는 질문이 나올 그럴 거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라도 깔끔하게 그날 당일날 회의 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걸 보고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나겠다. 그 연합뉴스에서 올라온 이제 속보 기사를 보면 방통위의 입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운영 규칙을 보면 이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비공개인데다가 운영 규칙상 비공개 회의 속기로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제출은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그러면 크게 네. 문제될 건 없는 겁니까? 그건 맞는데 예. 운영 규칙에 있고 인사 사항은 되게 여러 가지 개인 그 사람 정보나 개인 정보들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게 이름 돼 있어요. 빼더라도 절차 예, 예. 행위는 공개해야죠. 공개하게 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 제출을 네네.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길동이면 이름 지우고 길동을 지우고 개인정보 지우고 홍땡땡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예. 뭐 예, 휴대번호 지우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왜 이 사람이 탈락했는지를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네. 그 80명에 대해서 최소한 그 방통위에서 관계자들이 그런 자료가 있었어야 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당선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당선됐고
떨어진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탈락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칙과 기준을 얘기해서 그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이 이 정도였고 네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안에서 다양성이 있잖아요. 여성 배려, 뭐 또 무슨 이런저런 예. 배려. 뭐 예를 들면 방송 직원들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방송사 출신만. 예를 들면 뭐 학계나 네네. 뭐 이런 쪽에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 배려해서 그 저 대상자 20명 중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나름대로의 로직이 있어야죠. 네. 지금 당장은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과방이나 뭐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참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끼리 알아서 했으니까 말라고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다 알아서 하죠. 뭐하라 이게 법이 필요하고 뭐하라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9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런 게 이게 좀 그 질문거리가 밝혀지겠죠. 되는 거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질문거리 되는 이제. 거예요. 예. 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예. 올해 10월 달에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에도 감사에서도 질문거리 되는 거죠. 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날 28명 정도의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두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물을 보냈으니 오물을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예. 이미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그 한 60% 가까이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준숙 그 과방위원 그저 방통위원장 임명 자체가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지금 지지하는 여론이 있고 참 뭐 제가 이렇게 정파적 이해관계로 하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예, 이제 정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예. 국가적으로 불행한 건데 예. 제가 예를 들면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 김행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 의원들도 하도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자 그러길래 무조건 해라. 하면 우리한테 도움 될 거라고. 네. 그래서 저 그 누구야 권인숙 당시 여가위원장한테 강행 처리를 해서라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러면서 한 거예요. 원래 안 하려고 그러던 걸 하고 나서 국민들이 보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한 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분명히 줬다고 좀 보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이진숙 장관 저 방통위원장이 야당이 탄핵이 그래 과한 끝에 보일 수 있어요. 네네.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했다. 과해 보이죠. 그럴 수 있지만 예. 그 이전에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원인 제공자가 그 대통령실인데요. 그렇죠. 이 이진숙 위원장 말고는 그걸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적임자가 없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왜 하필이면 최악의 사람을 저를 뽑아가지고 저렇게 하냐. 결국 할 일이 6시간, 10시간 정도 할 일이잖아요. 2시간 그거 하고 예. 몇 명 도장 찍고 이건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뽑아주지 않을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만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그런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 맞다. 이진숙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이런 들어요. 그 손에 피 묻혀가면서 일할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 그 똑같아요. 보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여간 들리는 말은 예. 그 대통령실도 답답해하는 게 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서서 뭔가 진짜 손에 그렇죠. 피 묻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다 이진숙, 김문수만 쳐다보거든요. 김건희를 안 쳐다보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때 계속 이걸로 그럼 계속 그런 사람 뽑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절대 반대 사람 뽑고 예. 방송 공정의 정반대 정반대 사람을 뽑고. 지금 뽑고 있거든요. 예. 놀랍습니다. 그거는 참 정말 답답한 게 김문수 장관 얘기를 좀 더 네. 후보자 얘기를 네. 좀 더하면 이 양반이 전반기의 삶은 노동을 위해서 산 건 맞지만 후반기의 삶은 완전히 반노동적 삶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거는 노조하고 전쟁하자는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단체 노조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나 노동자들하고 전쟁하자고 한 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인선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도 후보자도 이걸 받는 것도 적절치도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의 커리어를 보면 되게 우리가 예측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 김문수 후보자 정도면 뭐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정도 커리어면 다음에 가야 자리는 부총리급이나 그렇죠. 총리급이에요. 나이도 그렇고요. 예, 연세도 경력도 그렇고. 그렇고. 경기도지사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요. 도지사인데요. 대선 김문수인데요. 한때는 했던 대선 사람이. 후보까지 뭐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도 노동부 장관을 그 임명하는 사람이나 그걸 넙죽 받는 사람이나 그냥 아까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사노위원장 하다가 그걸 받는다고요? 예. 누가 납득을 합니까 예. 이거를? 그게 뭔데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사람이나. 다 염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 없다. 없고 아까 제가 말했던 아, 플러스 알파로 시선을 시선을 돌릴 수 돌린다. 있죠. 김문수라고? 그걸 쳐다보게 이진숙을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이슈로부터 그러니까요. 딱 몰입이 되게끔. 최상병 특검법도 살짝 멀어진 거잖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살짝.